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강 연결해서 공부를 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저랑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언어 유추력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 언어 유추력, 언어 추리력, 그리고 판단력 이렇게 세 강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언어 유추력 부분은 단어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연관성, 한자성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주가 되고요. 두 번째로 언어 추리력 부분은 명제 확인이나 추론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단형 부분은 주어진 제시문을 보고 내용 일치 문제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주제를 찾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보통 주를 이루는데요. 자, 오늘 1강에서는 언어 유추력 파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여기 1, 2, 3번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제시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개만 관련이 있는 것들을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제시문만 보시게 되시면은 다른 연관성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보기 1, 2, 3번을 먼저 보시고 제시된 단어의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3가지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 나오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원래 공통적인 연상 문제는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과 같이 헷갈려서 감각적으로 골라내실 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쭉 문제를 풀면서 같이 확인을 한번 하고 감각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먼저 보기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항, 라디오, 마이크, 사진기예요. 그럼 이 4가지를 가지고 제시된 단어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파는 라디오가 전파를 타고 흐르는 거고요. 군대는 4개 중에서 어디에도 별로 해당이 되지 않고요.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자, 음성이라고 하는 건 마이크랑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라디오가 청각 매체, 즉 음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2가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증거도 이 4가지 중에 뭐 어디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렌즈는 사진기와 관련이 되겠죠? 그다음에 촬영도 사진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변조가요. 음성 변조, 라디오에서 뭐 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라디오의 음성 변조라든지 이 2가지가 같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마이크라고 하기에는 음성과 변조 외에는 되는 게 없고요. 사진기도 렌즈와 촬영 외에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3가지를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게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하늘 역시 뭐 공항? 아무것도 뭐 별로 관련된 게 없겠죠. 자,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걸 속력을 붙여서 빠르게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동물 4가지가 나왔어요. 자, 달력은 뭐 12시간에 따라서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거 토끼랑 염소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주는 원숭이가 제주 넘는다는 얘기하죠. 서생원은 쥐를 보통 의인화시킬 때 사람으로 서생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은 뭐 서울쥐, 시골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고양이, 쥐의 천적이죠. 그다음에 뭐 전염병, 쥐가 바로 옮기는 게 전염병일 테고 흑사병도 쥐가 매개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자, 쥐가 가장 많았네요. 자, 뭐 바나나는 원숭이니까요. 그래서 쥐 바로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3번도 보시면 계절, 사건, 시험, 기업 이렇게 4가지입니다. 유리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검사, 이거 시험의 목적이 바로 검사, 평가, 그치?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감기는 계절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나무는 딱히 관련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범위는 사건이겠고요. 뭐 기업도 뭐 딱히 뭐랑 관련이 됐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겠고요. 가위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을 응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3개의 시험이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화원, 공예, 영화, 연극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염전은 뭐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영사기, 영화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도 뭐 딱히 해당되는 게 없고요. 활동사진을 우리가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옛날에 얘기했고요. 필름도 영화를 필름으로 예전에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전자파나 뭐 소음은 공해랑 관련이 있겠네요. 물리, 복사 이런 것들은 딱히 어떤 거에도 관련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 5번도 한번 보시면 아래 보기 4개 확인하시고요. 자, 사진부터 보시면 졸업사진 있죠? 자, 동물원은 뭐 크게 보면 놀이공원, 놀이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미술관은 딱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꽃다발, 이건 졸업과 입학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연장 관련 없고요. 의식도 뭐 딱히 관련 있는 거 없고요. 놀이공원은 놀이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자, 파인애플 관련 없고요. 학사모는 졸업식 때 쓰는 모자죠. 그렇기 때문에 네, 졸업이 3개, 사진, 꽃다발, 학사모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도 자, 보기 4개 먼저 보시고요. 병원, 세포 전부 다 바이러스와 관련됐다고 우리가 추리할 수 있고요. 만화나 집합체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독감, 조류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죠. 뭐 조류 독감,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형 탈모 연결이 되네요. 그다음에 컴퓨터는 컴퓨터 바이러스도 있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 같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7번도 똑같은 해당 형식으로 볼게요. 자, 항구, 편지, 게임, 배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자, 명함은 관련된 게 없고요. 사공, 뱃사공 있고요. 백고동 2개 벌써 찾았고요. 휴지통이나 상자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자, 쪽지는 편지와 관련될 수 있겠고요. 멀미는 배멀미. 그래서 3개 먼저 찾은 거 찍고 다음 문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8번도 보기 4개 파라오, 지중해, 전갈, 사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집트는 파라오가 통치하던 곳이었죠. 그다음에 술탄은요, 아랍의 왕을 술탄이라고 하니까 관련 없고요. 태양, 파라오가 태양의 신입니다. 그다음에 강, 성경, 뭐 오이디푸스 이것도 어디에도 관련이 없고요. 예언, 중세 뭐 관련 있는 거 없네요. 그다음에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무덤이 되죠. 그래서 네, 1번 파라오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이것도 4개 영웅, 세균, 여름, 박쥐 이렇게 있는데요. 우표는 뭐 딱히 관련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톱, 세균이 많이 산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드라큘라, 박쥐 나왔고요. 그다음에 초상화, 영웅들의 그림이죠. 그다음에 늦가을 관련 있는 거 없고요. 동굴, 박쥐가 사는 곳이죠. 그다음에 장미, 뭐 여름에 피는 꽃이니까요. 그다음에 오르간 관련 없고 초음파가 바로 박쥐의 의사소통 수단이죠. 그래서 박쥐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도요. 4개 안데르센, 꼬리, 생텍쥐페리, 코끼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장미는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등장인물? 등장하는 인물이겠죠? 그다음에 정글과 빙하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여우가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뭐 수요일, 메뚜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보아뱀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전부 다 그런 등장 소재네요. 자, 계산기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 없고요. 인어는 안데르센에 나오는 인어공주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생텍쥐페리 되겠습니다. 자, 11번도 보시면 아래 4개 확인하시고, 자, 회는 뭐 낚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요. 죽은 호박죽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산기는 뭐 경비, 돈 계산할 때요. 그다음에 비는 어디에도 별로 관련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얼굴 못생긴 사람 보고 호박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다음에 수영, 응원, 아파트 딱히 어디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차, 신데렐라 마차가 호박 마차겠죠? 그래서 다 호박 네, 찍을 수 있어요. 자, 12번도 보시면 자, 4개 보기 확인하시고요. 자, 눈사람, 바람, 자, 별로 해당되는 게 없고요. 12라는 숫자, 시계에 12까지 있죠. 그다음에 유비도 여기 해당되는 게 없고, 장영실이 해시계, 물시계 만든 사람이니까, 네, 시계. 그다음에 손수건과 글자도 딱히 해당되는 게 없고, 시계바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간은 마지막에 영혼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계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3번도 보기 4개 확인하시고요. 카드, 마술사, 열차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살인, 추리소설의 핵심 소재죠. 그다음에 풍차도 어디다 딱히 얘기하기 어렵고요. 셜록 홈즈가 추리소설의 대가였죠. 그다음에 바다는 뭐 파도나 조개 요 정도 해당될 수 있겠고, 갈매기는 뭐 파도랑 연결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조개랑 연결된다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자, 증거, 추리소설을 풀어나가는 핵심이죠. 그래서 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아래 4개 확인하시고요. 책 어디도 관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아침은 닭이 아침을 알려주는 동물이니까요. 자, 부채는 뭐 선풍기와 비슷한 기능을 하니까 체크를 해두시고, 달걀, 닭이 낳는 거고요. 자, 바람도 선풍기와 관련이 있네요. 자, 종이는 연필과 뭐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복날에 닭을 먹으니까 닭이 먼저 3개 나왔죠? 자, 닭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도 보기 4개 먼저 확인하시고, 자, 보리수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혼여행 있죠. 그다음에 종이컵, 우유, 메뚜기 전부 다 어디다도 해당되지 않고요. 수학여행 있잖아요. 이 수학이 바로 수학여행 할 때 그 수학이에요. 그다음에 잠자리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무전여행 있죠. 그래서 여행 체크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부터는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유의관계나 반의관계, 서로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 아니면은 상하관계. 상하관계라는 건 포함관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위의 카테고리와 아래 카테고리를 서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인과관계가 되는 거라든지, 재료가 되는 원료들, 이런 것들의 다양한 관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단어들을 확인을 해서 뒤에도 똑같은 관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16번 한번 보시면 질소와 과자가 있습니다. 과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워넣는 것이 질소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쓴다라는 건 우리 머리를 위해서 안전모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치아는 칼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구성 성분이구나. 손톱이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18번도 뉴질랜드와 오세아니아 있는데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가 되겠죠. 그럼 나라와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그냥 찾으시면 돼요. 자, 19번도 보시면 대한민국의 운동선수 추신수죠. 그 다음에 피카소의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몰랐으면은 상식 차원에서 여러분이 알고 나가시면 되고요. 네, 스페인의 화가입니다. 피카소는. 그다음에 2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자성어 나왔는데요. 중마고우는 대나무 말을 타고 서로 놀던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앙숙이랑 관련된 한자성어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자성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수구초심, 자,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한자들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숫자가 동물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숫자인데요. 동물의 머리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이거는요, 여우 머리를 보통 이렇게 수구초심의 수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우도 죽을 때 초심, 자기의 처음, 고향을 머리 쪽 이렇게 두고 죽는데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하고요. 자, 간담상조, 우리 내장기관 중에 단은 쓸개죠. 그래서 서로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친구를 뜻하는 거고요. 교각사로는 한자 보시면 뿔각자예요.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과한 대책을 의미를 합니다. 자, 견원지가는 요 한자에 동물 나오는 거는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개 견자고요. 원숭이 원자입니다. 그래서 개와 원숭이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앙숙지간, 견원지간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도 지휘자가 지휘봉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사가 사용하는 분필이 되겠네요. 자, 22번도 합의, 일치, 서로 딱 맞아떨어진다. 유의관계예요. 비슷한 말. 자, 평온하다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온, 편안한 안자 보이시죠? 그래서 다 뜻을 잘 모르실 때는 한자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비슷한 한자를 유추해가지고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전쟁은 뭐 싸우는 거고요. 반목은 서로 미워한다. 반목, 시기, 질투 다 비슷한 뜻이고요. 그다음에 불화는 화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온이 비슷한 유의어 되겠고요. 자, 24번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자, 이것도 뭐 모르셨으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헬싱키는요, 핀란드의 수도예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고요.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이고요.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이죠. 자, 모르셨다면 뭐 알고 넘어가고 우리 2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경, 미숙, 유의어예요. 내가 처음 보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생경하다,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황과 비슷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인기는 마음을 끄는 그런 것을 인기라고 그러고요. 성쇠는요, 성하고 쇠하다, 융성하고 쇠하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요. 융성이 바로 성황하다, 그죠? 번성하다 이런 뜻이겠죠. 개황은요, 대략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개황입니다. 자, 25번 보시면 동의하다, 찬동하다, 유의관계겠죠? 적절하다와 유의관계, 뭐 알맞다 이런 뜻이니까요. 적합하다가 가장 맞겠네요. 적정하다는요, 적정한 수준 정도로 쓰이는 거고요. 타당은 논거에 맞을 때, 논거에 맞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부당하다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네, 알맞다, 적절하다 가장 연결되는 게 적합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심대 매우 크다고요. 경미는 아주 작다라는 서로 반의관계죠. 칭찬의 반의관계 비난이 되겠습니다. 비견은요, 비슷비슷하다 이런 뜻이고요. 비겁하다, 비열하고 뭐 겁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비관은 비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비관이겠죠. 그래서 1번 비난 되겠습니다. 자, 27번 제주도와 천지연 폭포가 제주도에 있죠. 그래서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선운사 고창 선운사입니다. 그래서 고창에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8번 먹다 달리다. 이거는 뭐 이 두 개의 유의관계라기보다요. 둘 다 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품사와 관련된 거예요. 자,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기 중에 형용사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형용사가 바로 배고프다입니다. 동사랑 형용사 중에 헷갈리는 게 몇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요. 이 서술어를 청유형이나 명령형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뭐뭐 하자,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면 동사는 이게 전부 다 가능하고요. 형용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먹자, 달려라 이런 식으로 청유형이나 명령형은 되지만
젊어라, 젊자 이런 식으로 안 되겠죠, 형용사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자, 29번 보시면 사마귀, 매미 둘 다 곤충이죠. 자, 그 다음에 토끼는 같은 포유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포유류는 호랑이밖에 없으니까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30번 장인과 공장 전부 다 비슷한 말이에요. 공인, 장인 비슷한 말이고요. 가친은요,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서 이야기할 때 부르는 게 가친입니다. 붕우는 친구를 한자어로 뜻하는 거고요. 엄군이 비슷한 말이에요. 가친과 비슷한 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가군, 가대인, 가엄, 엄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춘당은 남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당도 남의 어머니를 부를 때 높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1번 양방과 쌍방 전부 다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허송세월 보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 허는 거짓말이고요. 허수는요, 이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재능 없는 사람이 관직을 얻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를 허수라고 이야기하고요. 허가는 겉보기 뿐이다, 내용이 없다, 그때의 허가예요. 이 가짜가 거짓 가짜거든요. 이 허자도 빌 허자기 때문에 허가 내용이 없다, 겉보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뜻을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허도가요, 헛되이 보낸다 그런 의미로 비슷한 유의어 되겠고요. 자, 32번 보시면 문을 지키는 걸 수문하다라고 하고요. 국경을 지키는 거는 관방하다라는, 국경을 지키다라는 뜻이라는 거요. 방비는요, 침입을 막기 위해 대비하거나 그런 시설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국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33번은 변리사가 하는 일, 감정이죠. 교도관이 하는 일은 교정, 그죠? 수감자들을 교정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문학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문학의 특성 중에 있음직한 일을 표현한다라는 게 개연성인데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역사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성이 보이니까 1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시면 불온과 평온이 있어요. 둘 다 반대 의미죠. 자, 보시면 상차는요, 한자를 보시면 이거 상주다, 상줄 상자고요. 찬, 칭찬하다 할 때 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말, 혼내고 꾸지람을 하는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비평은요, 가치를 분석하고 논하는 게 비평이에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를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규탄은 잘못을 잡아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토라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비난, 이게 단순하게 잘못을 나쁘게 이야기한다라는 뜻이고요.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비판이죠. 자, 36번 보시면 무게,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이거를 잴 수 있는 게 저울이죠. 자, 3개가 나옵니다. 지식은 성적을 재는 단위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무엇으로,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시험이 되겠네요. 자, 37번 냉장고는 기계에 포함이 되는, 이게 바로 포함 관계죠. 그럼 토성은 어디에 포함이 되냐? 태양계에 포함이 되는구나. 38번도 자, 김영하는 퀴즈쇼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자, 조정래의 소설, 우리 조정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의 작품을 조금 보시면 유명한 거 태백산맥, 그 다음에 한강, 아리랑 이런 대하 소설들 많이 쓴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조정래의 최근 소설 중에 하나인 정글만리가 나왔네요. 개밥바라기별은 황석영님의 소설입니다. 황석영도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바리대기라든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우를 위하여라든지 오래된 정원, 모랫말 아이들 이런 게 황석영 씨 작품이고요. 새해 선물은 은희경 씨 작품입니다. 상속, 소년을 위로해줘 이런 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고등어는 공지영 씨 작가의 소설인데요. 도간이라든지 봉순이 언니라든지 수도원기행 이런 것들 쓴 작가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에 관련된 최근에 이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39번부터 보시면은요, 비슷합니다. 두 쌍의 낱말 관계가 같아지도록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자, 비슷한 순으로 넘어갈게요. 자, 감봉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는 가령이 나왔습니다. 감봉은 월급을 깎다예요. 그러면 이 월급을 깎다와 비슷한 관계거나 아니면 반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에 징계는 벌이고요. 중봉은 감봉의 반대죠. 월급을 늘려주는 거, 증봉. 그 다음에 월봉은 이거 봉급을 깎는 게 월봉이죠.
자, 그 다음에 정직은 이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증봉은 월급을 올려주는 반대, 그 다음에 월봉은 네, 같은 유의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걸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가령, 자, 가령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예를 들어 이런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이라는 유의어가 딱 보이네요. 보통 이런 접속사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말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든다는 것과 반대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유의 관계라는 거 우리 찾으시고 3번과 2번을 순서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시면 문방사후 우리 글쓰기에 필요한 종이, 붓, 먹, 벼루 요 네 가지죠. 자, 오후가는 윤선도의 시조인데요. 연시조예요. 그래서 자연을 5가지 친구를 의인화해가지고 물, 돌, 대나무, 소나무, 달 이렇게 5가지 벗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거 벼루와 달이 금방 보이네요. 자, 41번 보시면 명태와 고돌이가 나왔는데요. 고돌이는 고등어 새끼예요. 그 다음에 명태의 새끼는 노가리입니다. 노가리. 자, 나머지 좀 확인을 해드리면요. 모쟁이는 물고기 중에 숭어 새끼를 모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물송치는 잠자리에 애벌레 있죠? 그거를 물송치라고 하고요. 설치는 뱅어포 만드는 그 조그만 설치라고 그러거든요. 이 설치, 궤도라치의 새끼를 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뱅어포 재료 되는 그 조그만 그 물고기를 얘기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2번 보시면 코코아가 나오고 보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원료와 관련된 거구나. 코코아의 원료는 카카오고요. 그 다음에 보리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는 맥주가 되겠죠? 금방 찾으실 수 있겠네요. 자, 43번 보시면 웃음, 그 다음에 대경이 나왔네요. 대경은 보통 한자어로 놀랄 경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놀란다. 자, 웃는다, 크게 웃는다가 A에 들어야 되니까 대소, 이때 소자가 아마 웃을 소자일 거예요. 그죠? 그래야 크게 웃는다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경의 경자도 놀랄 경자에 이 놀랄 경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놀라는 거 4번 되겠죠? 자, 44번도 보시면 초등학교가 나왔네요. 자, 초등학교는 네, 학교에 포함이 되는 거고 구두 역시 신발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관계가 쉽게 여러분들 눈에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45번 풀이 있고요. 절단이 있는데요. 자,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 어때요? 절단한다라는 기능이니까. 자, 풀의 기능은 접착이고요. 절단할 수 있는 기구는 이 중에 가위가 있겠죠? 자, 46번 보시면 각시, 그 다음에 그럴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봤더니 남편의 유의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반의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모, 딸, 뭐 적절한 게 없고요. 아내가 바로 각시라고 이야기하는 유의어죠. 그 다음에 그럴도 봤더니 그럴 편지를 우리 보통 그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과 2번 동시에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되게 빠른 시간에 풀어왔잖아요.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바로바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를 많이 내셔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언어 추리력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어 추리력 부분은요, 명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명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는요, P면 Q이다. 자, 이거를 기본 명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요거의 순서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서로 역의 관계라고 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게 역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P가 아니면, 이게 not이에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즉, 부정어를 붙이는 거는 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자, 그 다음에 두 번 다 바꿔요.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넣고요. 그래서 not Q는 not P다. 요 관계를 대우 관계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이고, 여기도 서로 역이 되는 관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이 명제가 참이라면은 대우 명제도 참이다. 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러 명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요, 옆에다가 대우 명제를 써주시고 그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꼬리물기 하듯이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기억을 못 하셔도 대우 명제가 기본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들어서 볼게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도 잘한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예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아래 보기를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옆에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대우 명제를 한 번씩 빠르게 써보세요. 자,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면 인사를 잘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를 대우를 쓰면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달리기를 못한다겠죠? 자, 세 번째도 이번엔 게임을 잘하면 공부를 못한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명제는 6가지로 늘어납니다. 명제가 많아질수록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 훨씬 더 쉽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기 1번을 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도 잘하지 못한다. 자,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여기 있죠. 대우 명제 중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달리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1번은 이 대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참이었고요. 자, 2번 보시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합니다. 자, 달리기를 잘한다. 우리 원래 명제 두 번째 있었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자, 여기서 찾을 수 없으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하지 못하고, 게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어디에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참이 아니라고 무조건 거짓이 된다가 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나왔는데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가 결론으로 나오면 이거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사를 잘한다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거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참이 아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보시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고, 자,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하지 못한다. 3번도 꼬리물기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4번도 확인해보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예요. 자, 우리 원래 명제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도 잘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달리기는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 이거는 원래 있는 참인 명제 3가지 가지고 꼬리물기 하면 나오는 답이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다가 지금 각각의 대우 명제를 여러분도 같이 쓰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우 명제 보시면,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안 좋아해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배도 안 좋아하죠?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안 좋아한다. 자, 이렇게 6개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와 자동차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원래 명제에 있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도 좋아하지 않는다. 두 명제가 합쳐져서 1번 참인 나왔고요. 자, 2번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여기 우리 대우 명제 첫 번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비행기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배도 안 좋아하고, 자, 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확인해 볼까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배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대우 명제 요거 가지고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바로 대우 명제에 쓰시면 되는데, 청소 안 좋아하면 요리도 안 좋아하고요. 키가 작으면 청소를 안 좋아한대요. 자, 나는 요리를 잘한다. 이거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면 내가 아니다. 뭐 이건데 요거를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옳은 거 한번 볼게요. 1번에 키가 크면 청소를 잘한다. 자, 여기 키가 크면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까?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고요. 2번에 청소를 잘하면 요리를 잘한다요. 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두 번째 있죠? 키가 크다. 또 키가 크면이 나오네요. 꼬리 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고요. 자, 세 번째, 키가 작으면 청소를 잘한다. 자, 키가 작으면 청소를 못한대요. 이거는 거짓 명제다. 우리 거짓이라고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참을 찾아야 돼요. 나는 키가 크다. 자, 나는 요리를 잘한다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소도 잘하고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키가 크다. 원래 참인 명제 3개에서 꼬리물기를 하면은 요 4번의 명제가 나올 수 있겠죠? 4번이 참입니다. 자, 4번도 똑같은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래다가, 옆에다가 요리를 잘하면 에어로빅을 신청했고요.
에어로빅을 신청했으면 영화도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모두 우쿨렐레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요리 강좌를 신청하였다. 자, 에어로빅부터 시작할게요. 에어로빅을 신청한 사람, 여기 있죠? 에어로빅을 신청한 사람은 영화를 신청했고, 자, 영화를 신청한 사람은 알 수 없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에서 요리 강좌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자, 2번 볼까요? 우쿨렐레 신청자 중에 일부는, 자, 우쿨렐레 신청자 어딨죠? 우쿨렐레 신청자 중 일부는, 자, 세 번째 명제에 있네요. 영화 감상 강좌를 신청하였다. 자, 3번 명제 보시면 우쿨렐레 강좌 신청자 중 일부는 요리 강좌를 신청하였다요. 자, 요리를 신청한 사람들은 에어로빅도 신청을 했죠. 여기 에어로빅도 신청을 했고, 에어로빅을 신청한 사람은 영화도 신청했으니까 일부는 에어로빅도 영화도 신청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알 수 없거나 거짓이거나 이런 명제가 되는 거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대우 명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귤을 좋아한다. 그러면 귤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과도 좋아하지 않고요. 두 번째, 좋아하면 딸기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딸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바나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대우 명제까지 6개가 됐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를 좋아한다. 자, 이거 가지고 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하고요.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없다라고 규결이 나네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한다. 자,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없으면 이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밖에 나와 있는 이 보기의 명제의 대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의 대우도 네, 여기에 포함이 되면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보기 자체를 대우를 하면요. 딸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과를 좋아한다. 요 2번의 보기가 대우가 바로 요거겠죠? 그럼 요걸로 한번 거꾸로 찾아볼게요. 자,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과. 그요?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과를 좋아한다. 이것도 뭐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원래 명제에 있고요. 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인데 명제가 우리는 사과 좋아한다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짓 명제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자, 3번 보시면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바나나를 좋아하면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한다라고 원래 명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명제고요. 4번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한다. 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명제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귤을 좋아한다고 나왔고요. 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한다.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참인 명제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나와 있는 제시된 명제와 대우 명제 중에 없다면 보기 자체를 대우 명제로 바꿔서 시작을 해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시면요.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대우 명제 한번 찾아볼게요.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는 거다. 음식 골고루 안 먹고요. 자, 두 번째 대우 명제 봤더니 네, 골고루 안 먹으면 운동선수도 네, 아니고요. 자, 세 번째 대우 명제 봐주면 건강하지 않으면 네, 운동선수 아니래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운동선수이다. 자,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다 있죠? 건강하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명제에도 건강하면으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가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아니다. 자,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아니다. 그죠? 딱 나오죠? 그래서 얘가 참인 명제구나. 자, 세 번째도 보시면 운동선수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지 못한다.
운동선수는 건강하다. 건강하면이 없으니까 이것도 알 수 없고요. 건강하면 운동선수이다. 자, 이것도 네, 역은 참거시슬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비슷한 문제예요. 자, 7번도 대우명제 찾아 나갈게요. 자,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화분도 안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대우,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여리지도 않고요. 자, 세 번째, 봉사를 좋아하면 열이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화분을 키우는 사람은 봉사활동을 좋아한다 명제 있죠? 봉사활동을 좋아하면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여리다. 자, 마음이 여린 사람은 원래 명제 있죠? 동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번이 바로 참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다 연결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네, 맞는 답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 90번 쭉 보시면 이것도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어떤 농부는 음악을 잘한다. 어떤 어부는 음악을 잘한다. 모든 어부는 미술을 잘한다. 그러므로 자, 결론을 내는 건데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농부는 음악을 잘한다라고 하면 자, 농부 중에 어떤 농부, 음악을 잘하는 농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부는 음악을 잘한다. 자, 어부가 있어요. 어부 중에서 어떤 어부는 네, 음악을 잘하죠. 농부와 어부 사이에 뭐 교집합이 있을 거는 없으니까요. 뭐 음악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어부는 미술을 잘한다예요. 그럼 어부면은 모두 미술을 잘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맞은 걸 고르라면 참인명제 고르시면 되겠죠? 모든 어부는 음악을 못한다. 모든 어부가 음악을 못하는 건 아니죠. 거짓입니다. 모든 농부는 미술을 못한다. 모든 농부, 이건 미술 얘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모든 농부는 음악을 잘한다. 모든 농부가 잘하는 건 아니죠.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어부는 음악과 미술을 모두 잘한다. 바로 여기에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9번도 한번 볼게요. 진달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성적이다.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감성적인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한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진달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성적이고요. 감성적인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백합은 따로 있으니까요. 백합은 자, 감성은 모르겠고 보라색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요것만 가지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감성적인 사람은 백합을 좋아한다. 자, 감성적인 사람이 백합을 좋아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부분에 있으니까 알 수가 없고요.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성적이다.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감성적일 것까지는 없어요. 그죠?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 않으니까요. 진달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한다. 그죠? 이렇게 꼬리물기 연결해서 보라색 나오고 있고요.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성적이다. 즉, 어떤 명제에 거꾸로 간다고 해서 이게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명제는 대우 명제만 같은 참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3번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 다음 제시된 명제가 참일 때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 명제 한번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한다. 자, A 수업을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 수업 안 듣고요. 자, 두 번째 대우 명제 과학을 좋아하면 B 수업은 네, 좋아하지 않고요. 자, 세 번째도 대우 명제 국어 듣지 않는 애들은 영어도 듣지 않고요. 네 번째 A 수업을 좋아하는 애들은 B 수업도 좋아한다. 자, 8가지 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1번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영어 수업을 듣는다. 자, 이거는요.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국어 수업을 듣는다라고 세 번째 명제에 역이잖아요. 앞뒤가 바뀐. 자, 이 역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따라가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역이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자, 2번은요.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은 국어 수업을 듣지 않는다. 자,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 한번 찾아볼까요?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은 B 수업을 듣지 않고
B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여기 명제에 있죠. A 선생님 수업도 좋아하지 않고요.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국어 수업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3번에 걸쳐서 명제 확인이 됩니다. 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즉 거짓이 아니라요. 확실하지 않은, 알 수 없음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각각의 대우명제 옆에다 써보시면요.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은 A 회사 안 다니고요. 자, 두 번째,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은 B 대학 졸업 안 했고요. 그 다음에 B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C학원을 다녔다. 자, 요거 3개, 6개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자, B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C학원에 다녔다. 대우명제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참입니다, 요거는. 자, 이번에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은, 부터 시작을 할게요. B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B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은 C학원에 다녔다. 이것도 이 2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참이네요. 자, 3번 보시면 B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자, B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없죠. 여기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데, 시작을 할 수 없는 거는 요거 자체를 대우명제로 한번 바꿔보자 했잖아요. 자, 그럼 요 대우명제, 3번을 대우명제로 바꾸면 C학원에 다닌 사람은 B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답니다. 자, 여기서도 C학원에 다닌 사람은 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C학원에 다닌 사람은 으로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야말로 정말 알 수 없는 거네요. 확실하지 않은 거.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4번에 A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B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A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원래 명제 첫 번째, 일본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일본어 못하는 사람은 여기 있죠? 네, B대학에 다니지 않았다. 졸업하지 않았다. 이렇게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명제가 성립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자, 요것도 한번 대우 명제 확인을 해보면, 자, 명제 1의 대우. 자연을 좋아하지 않으면 산을 안 좋아하고요. 두 번째, 자연을 안 좋아하면 새도 안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지 않으면 화초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요거 6개를 가지고 볼게요. 1번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새를 좋아한다. 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딱히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알 수 없고요. 2번에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작하는 거 명제 3번에 있죠. 산을 좋아한다 나왔고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연을 좋아한다 나왔고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작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꼬리물 수 없으니까 이것도 알 수 없음이고요. 자, 3번에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나왔죠. 원래 명제에, 명제 3번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한다 명제 1에 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3번이 확실하게 알 수 있구나.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13번 넘어가시면 이번에는요, 전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자, 원래 전제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라면보다 칼국수를 좋아하지 않는다인데요. 요게 말을 2번 꼬아놨을 뿐이지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맵고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은 라면을 더 좋아한다가 원래 명제입니다. 그죠? 자, 근데 결론이 형진이는 맵고 짠 음식을 싫어한다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전제가 되는 거, 형진이는 뭐를 더 좋아하겠어요? 맵고 짠 걸 싫어하니까 당연히 칼국수를 좋아하겠죠, 라면보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파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을 쉽게 단순하게 명제화시키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번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요. A, B 명제를 보고 C의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판단하라고 했어요. 자, A, B가 확인된 명제고요. C가 어떤지 찾는 겁니다. 수연이가 가입한 모임에서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는 선배, 늦게 가입한 회원에게는 후배라는 호칭을 붙인다. 자, 그러면 이것도 도식화하시면 돼요. 모든 명제 문제나 아니면 추론 문제는요. 직접 써보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선배고, 자, 후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B에 수연이는 진아를 선배라고 부르고, 자, 진아를 선배라고 그래요. 수연이는 얘보다 후배겠죠? 준하는 수연이를 후배라고 한다. 자, 그럼 준하도 둘 관계는 모르지만, 네, 선배 쪽에 있네요. 수연이 입장에선.
수연이는 진아보다는 늦게, 준아보다는 먼저 가입하였다. 먼저 가입했으면 얘가 선배가 되는 건데, 그죠? 이거는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다에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자, 15번도 보시면 태웅은 윤재보다 키가 크다 나왔는데요. 자,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보도록 할게요. 태웅이는 윤재보다 크대요. 태웅이가 크고요. 윤재보다. 윤재는 소영이보다 키가 크고, 자, 소영이가 더 작은 편이죠. 혜미보다 키가 작다. 자, 혜미보다 작으니까 혜미는 얘네들과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소영이보다 클 뿐입니다. 자, 태웅은 혜미보다 키가 크다. 그죠? 태웅과 혜미는 얘가 여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 수 없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6번.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나는 올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자, 이거 많이 봤죠? 소크라테스 얘기 나오는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에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서울대학교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고요. 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 이거는 바로 3단 논법에 따라서 참이 되겠구나.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대우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과정에, 다음 강의 때 요걸 좀 복잡하게 우리가 하는 추론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연결해 하겠습니다.